기차를 타고 이동 중이시군요. 바퀴가 선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떠오르더니 고도가 올라갑니다. 현재 이건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승객들 중 누구도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풍경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아카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여행 시간을 줄이고 여행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여행을 하려면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또 그 많은 절차를 밟은 후에야 도시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모든 여정은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적어도 3가지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카 테크놀로지의 링크 앤 플라이를 이용하면 환승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 A320 크기의 열차로 총 4대의 스쿨버스 길이에 162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기차이기 때문에 도심까지 바로 선로를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가면 돼요. 기차를 타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기차는 날개와 제트 엔진을 부착하기 위해 잠깐 멈출 거예요. 기차의 날개 폭은 축구장만 합니다. 이제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기차가 가속을 한 후 이륙합니다. 하늘을 나는 기차가 착륙하면 날개는 다시 분리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내로 그리고 목적지로 가고 있어요. 교통체증도 없고 택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느 지하철역에서나 내릴 수 있어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변신형 비행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공항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더 간단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탑승구 바로 옆에 비행기를 주차시키는 대신 승객들이 공항 건물 바로 안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체가 활주로로 빠져나오고 엔진이 달린 날개는 물론 조종사가 있는 조종석이 본체에 부착될 거예요. 자, 비행기는 이륙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전보다 탑승과 이륙 시간이 30분 빨라질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동식 동체를 만들 계획이에요. 단거리 비행의 경우 약 16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장거리 및 대용량 항공편을 위해서는 2층 객실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VIP 객실은 전용기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석을 모두 제거하면 선실을 화물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 앤 플라이는 비행 중 기내와 날개가 분리될 경우를 대비한 특별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실 앞쪽과 뒤쪽에 3개의 낙하산이 있어서 자동으로 펼쳐질 것이죠. 속도를 빠르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동 로켓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체는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갈 겁니다. 땅에 닿기 몇 초 전 기내에서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기체 바닥에 부착된 에어백을 발사할 수 있고요. 더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에어버스 팝업입니다. 도로와 하늘로 이동할 수 있는 택시의 한 종류인데요. 미래에는 그저 태블릿, 휴대폰, 심지어 스마트 안경으로 그러한 택시를 예약하고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차체는 현대식 세단 크기의 승객용 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탈 수 있고 미래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접지 모듈입니다. 일반 도로를 달리기 위한 차대와 바퀴죠. 포드에 탑승하면 그 후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대신합니다. 안전하게 차를 조종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죠. 택시에서 내리면 접지 모듈이 달린 포드가 가장 가까운 충전소로 보내집니다. 편의를 위해 시내 곳곳에 충전소가 들어설 테니까 택시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멀다면 더 흥미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처럼 바퀴가 달린 포드에 타셔야 해요. 그러면 접지 모듈이 가장 가까운 이륙 장소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곳에서 캡슐이 공중 모듈에 부착되죠. 거대한 드론처럼 생겼네요. 탑승용 캡슐이 닫히면 위로 날아올라 접지 모듈과 포드가 분리됩니다. 네, 이건 바로 하늘을 나는 택시예요. 위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특별한 플랫폼에 착륙하게 될 거예요. 포드가 접지 모듈과 다시 연결되고 공중 모듈이 다음 주행을 위해 충전하는 동안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로켓은 장거리 여행의 또 다른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는 우주로 날아갈 때 로켓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미래에는 이 로켓이 비행기를 완전히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뉴욕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하이로 간다고 가정해보죠. 로켓에 발사되는 로어베이 어딘가 물 위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어요. 로켓으로 데려다줄 페리에 탑승하고 발사대에 도착하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카운트다운 후 출발! 로켓이 이륙해서 우주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속 약 27,00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요. 궤도에 들어서자 발사체는 승객용 로켓에서 도킹을 풀고 착륙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로켓에 주유를 하고 다음 발사 준비를 할 겁니다. 이때 승객을 태운 로켓은 지구 주위를 비행할 때 자체 엔진을 사용할 거예요. 로켓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상하이 근처의 수상 플랫폼에 착륙합니다. 기존의 비행기를 타면 15시간이 걸리던 비행이 39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여행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켓은 훨씬 더 많은 소음을 내므로 착륙장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동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중력입니다. 땅에 서면 1G로 느껴지던 중력이 일반 비행기로 이륙할 때는 1.5G 정도로 느끼지만 로켓으로 여행한다면 그때 경험하게 될 중력은 2배나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5G에 도달하면 기절하게 될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 보죠. 2010년 세계 자동차 수는 10억 대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숫자는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의 끊임없는 교통 체증과 싸워야 해요. 엘리베이티드 버스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버스는 버스처럼 보이지 않아요. 폭이 2차선이고 여러 대의 차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에는 최대 1,200명의 승객이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야죠. 엘리베이티드 버스 자체는 약 2m 상공에서 움직일 텐데요. 이것은 런던 2층 버스의 2층에 타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겠죠. 일반 자동차도 여전히 도로를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티드 버스는 전기로 작동되며 자동 조종으로 구동됩니다. 넓은 면적의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이 깔려 있을 거예요. 흐린 날에는 레일에서 직접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승객 탑승은 지상에 위치한 특수역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버스 중앙에는 팽창식 경사로가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릴 수 있겠죠? 이러한 버스가 설계될 때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바퀴가 달린 레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만약 어떤 차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티드 버스를 가로막았다면 바퀴 레크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간 후 바퀴를 다시 레일 위로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뒷면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버스는 시간당 약 60km의 속도로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힐 때 운전하는 것보다 빠르죠.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또 다른 옵션은 터널입니다. 자신의 차로 이런 터널을 통해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대도시의 가상 터널 시스템에는 진입점이 여러 곳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플랫폼으로 차를 몰고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플랫폼은 내려갈 거예요. 터널 안에서는 속도가 시속 200km로 빨라져서 몇 분이면 도시 반대편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승강장이 차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계속 운전해가면 됩니다. 또한 미래의 도시 사이를 여행할 때 이 터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기차역 같은 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거기서 승객용 포드에 타는 거예요. 이 포드는 4명에서 6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터널을 따라가서 포드 클러스트에 도킹하면 수송기 캡슐과 연결되는 거예요. 특수 펌프가 터널 밖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수송기 캡슐은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열차는 상업용 비행기보다 더 빠르고 음속보다도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LA까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비행기를 타고 가면 6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송기 캡슐이 열리고 승객 포드도 역에 도착합니다. 미래에는 이 포드를 타고 일반 도로를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처럼 이런 포드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통수단을 갈아탈 필요 없이 미국의 끝에서 끝까지 횡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